대망의 30번 문제풀이까지 왔습니다. 자, 여기 모의고사 지금 4회 모의고사에서 킬러 문제는 이 30번 문제라고 여겨지고요. 여러분들 꼭 지금 현 수능의 추세를 보시면 이 30번 문제와 같은 문제풀이를 꼭 잘 들으신 다음에 대비를 해주셔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시. 자, 30번 문제풀이까지 왔습니다. 자, 얘가 지금 이 4회 모의고사에서는 킬러 문제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수능에 대한 추세를 보면 이 30번 문제와 같은 어떤 함수를, 즉 어떤 내용들을, 부등식이나 어떤 주어진 조건들을 이해해서 그 함수에 대한 내용을 찾아가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 즉 미적분의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거죠. 현재 어떤 수능에서도 오답률 1위 문제는 기하 벡터 문제가 아닌 미적분 2 문제였고요. 그 다음날 오답률 랭킹 3위 안에 드는 문제들은 확률 파트, 즉 확통에서 문제를 냈습니다. 여러분들은 기하 벡터들, 그렇다고 기하 벡터를 소홀히 하라는 게 아니라 기하 벡터를 갖다 개념을 꾸준하게 공부를 해주시고 어려운 문제는 우리가 미적분이나 확통에다가 주안점을 두고 대비를 해야 되지 않으리라 여겨져요.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번 수능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얘기했습니다. 불수능으로 만들겠다. 이 작년과 같은 레벨로 문제를 내겠다라고 공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번 수능도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면서 조금 공부의 난이도를 좀 올려서 공부를 해 주셔야 수능에 대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30번 문제를 못 푼 이유가 뭐냐면요, 이해력이 따른 부분도 있고요, 이해력이 딸린 부분도 있고, 분명히 추론 능력이 없으신 분들도 있고 좀 모자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해력이나 추론 능력을 지금 당장 내가 어떻게 키울 거라 했을 때 여러분들 막막할 수 있어요. 근데 이해력이나 추론 능력은요, 어려운 문제를 갖다가 내가 정확하게 알고 딱 한 20문제 정도만 풀어주면 금방 상승이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많이 막 이해력, 추론 능력을 갖다 어렸을 때부터 막 사고 막 수학을 했어야지만, 내 영재 수학을 했어야지만 내가 막 키워야 되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수능이라는 거는 전략적인 시험이에요. 전략적인 준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충분히 1년 안에 준비를 해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시험입니다. 국가고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추론 능력이다, 뭐 이해력이 부족하다, 해결력이 부족하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그런 용어에 대해서 쫄지 마시고 추론 능력을 키워줄 때는 이런 식의 공부를 해주시면 되고, 이해력을 키워줄 때는 이런 공부를 갖다 주안점을 두고 해주시면 분명히 상승이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자, 이 부분은 함수 fx가 주어졌습니다. 근데 fx가 이런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fx예요. 그때 이 녀석이 지금 어떤 t라는 값이 주었는데 이 녀석의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t 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저 부등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를 푸는 어떤 키워드가 된다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이 문제에서 딱 봤을 때 여기에 주안점을 두셔야 됩니다. 지금 꼬라서니를 보시면 내가 이 녀석을 y는 꼴이라고 정리를 해두시면 어떤 t라는 점에서의 미분계수 곱하기 x-t에 ft가 있다는 얘기는 t, ft라는 접점을 가졌을 때 접선의 방정식이라는 게 눈에 보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접선의 방정식 모든 간에 그냥 공식을 암기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을 해석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내가 이 부분을 갖다가 내가 뭐라고 읽을 수 있는 거라고? t, ft, 즉 y는 fx라는 어떤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구나를 판단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여겨져요. 뭐라고요? 이 녀석의 공식을 딱 보시고, 이 식을 보시고, 얘는 t, ft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구나를 판단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고요. 그게 가장 큰 키워드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녀석의 접선의 방정식이, 어쨌든 간에 이런 접선의 방정식이 이 부등식을 이해해야 되겠죠? y는 fx라는 녀석보다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함수의 그래프에서 접선이 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의 t값을, 즉 그 접점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겠네요. 판단하셨나요? 자, 어떤 녀석의 이해력이 필요한다는 이런 기호들을 자꾸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하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수학이라는 과목은요, 기호로 쓰여져 있는, 즉 기호가 언어로 쓰여져 있는, 기호를 언어로 가진 학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분명히 영어를 공부할 때 단어를 해석해서 문제를 풀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어떤 전체적인 글 구조가 보이겠죠? 마찬가지로 이 하나하나에 대한 어떤 수학적인 기호에 대한 용어를 갖다 우리가 말로 바꿔 보시고 해석해 보시고 예를 들어 설명하다 보시다 보면 이해력이 저절로 상승이 됩니다. 자, 얘도 뭐라고 우리가 항상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얘는 뭐라고? T,FT라는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다 라는 걸로 읽어주실 줄 아셔야 된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그래프를 0과 2 사이에서 그래프를 좀 그려주면 좋겠네요. 자, 저 그래프는 분명히 0과 2라는 점에서 분명히 중근을 가지는 패턴의 문제니까 4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느냐, 이렇게 그려지느냐, 이렇게 그려지느냐, 이렇게 그려지느냐, 네 가지인데 분명히 겹치는 녀석이 점이 두 개가 있어야 되니까 분명히 이 그래프죠. 여기가 분명히 0점 되고 여기가 2점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될 겁니다. 그럼 내가 X축을 그리고요, Y축을 그렸을 때 분명히 0일 때 여기 X절편이 있을 거고 여기 2일 때 X절편이 있다 그러면 그래프가 분명히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라고 얘기해줘요.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좀 더 크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지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잘 보시면 얘는 분명히 1이라는 선에 대해서 선대칭입니다. 여러분들 그 정도는 미분을 해보시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랬을 때 지금 나머지는 그리지 말고 0부터 2까지만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럼 어떤 함수의 그래프가 접선이 항상 위에 있는지를 갖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요. 자, 그때 만약에 이런 함수가 있을 때 내가 여기서의 접선이 그러면 접선보다 함수의 그래프가 위에 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위로 올라올 때는 얘가 접선을 그었을 때는 보면 이 접선보다 밑에 있겠네. 아, 그러면 이런 녀석의 부등식을 만족을 시키려면 일단 함수의 그래프가 위로 볼록이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 부분에서 위로 볼록인 녀석이 있습니다. 여기 아래로 볼록이었다 위로 볼록, 그 다음에 아래로 볼록이었다 위로 볼록이 될 겁니다. 자, 그쵸? 그리고 그때 분명히 이 접선이 함수의 그래프보다 위에 있는 녀석의 분명히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야. 뭐에 관한? 접점. 그 접점이 될 수 있는 녀석의 범위를 구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어느 부분까지가 얘가 항상 그래프가 위에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추론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 뭐 방법이 없어요. 공식대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추론을 해보시면 돼요. 자, 얘가 위로 블록이 한 이 정도쯤에서 있어. 내가 이렇게 그리면요. 자, 접선방식을 그리면 분명히 얘보다 다 밑에 있죠. 이 범위 내에서. 마찬가지로 내가 이렇게 그리든 이렇게 그리든 이렇게 그리든은 다 뭐라고? 얘보다 위에 있을 거거든요. 그러다가 점점 가다가 여기에 경계점을 이렇게 원점을 지나면서 이렇게 접하는 경우일 때까지가 이 함수의 그래프보다 접선의 방식 위에 있는 경우죠. 왜냐면 얘보다 조금 더 왼쪽으로 와볼게요. 조금 더 왼쪽으로 와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여기서 접할 때. 그쵸? 그럼 분명히 이 범위 내에서 함수의 그래프가 더 위에 있는 범위가 생기잖아요. 아, 그러면 요 원점에서 그었을 때의 접선을 만족하시는 이 접점부터 여기가 P라는 거구나. 여기서부터 분명히 얘는 대칭일 거니까 요런 형태에서 얘가 지금 같은 거리만큼 이렇게 접하는 녀석이 2,0을 지나는 형태의 접선까지가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범위가 바로 T라는 접점에 대한 범위가 되겠구나라고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하다 됐다고요? 그려보다가 됐다고요. 그려보다가. 아, 이 내용 갖다가 내가 막 어떤 무슨 뭐 정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는 게 아니고요. 이 부분을 이제 이해를 했으면 내가 그래프를 그려놓고 추론을 하시는 거라고요. 그럼 내가 접선의 방식이 언제 내가 항상 함수의 그래프보다 위에 있는 거지를 판단하시고 그려보시다 보니까 아, 여기 접할 때 요 점을 지날 때까지 분명히 이 함수의 그래프보다 접선이 위에 있겠네. 얘보다 조금 더 가려면 분명히 얘보다 위에 있는, 즉 밑에 있는 접선이 생길 수 있겠네? 라고 판단해 주셔야 된다고. 근데 그 녀석은 분명히 1에서 대칭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서로 같겠나라고 판단을 하시면 원점에서 이 그래프에 그었을 때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접점을 찾아내시면 되겠네요. 이해하셨나요? 자, 그럼 보도록 할게요. 자,
자, 원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 접점을 갖다가 내가 P, FP라고 세팅하면 되죠. 내가 P점을 구해야 되니까. 자, P, FP에서 우리가 접선의 방식을 구했을 때 분명히 곡선 밖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식을 그었을 때 우리가 형태를 구하는 방법이니까 개념이 뭐라고요? 곡선 밖의 한 점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접선의 방식을 구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접점을 세팅을 하라 했죠. 접점을. 그럼 P, FP니까 y-fp라는 녀석은 F'P의 x-p가 될 거고요. 자, y 대신에 p를 집어넣으시면 y 빼기 p 제곱에 p-2의 제곱이 될 거고 F'이라는 걸 얘를 미분을 해야 되니까 F'x는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내버려 두시고 앞에 거 내버려 두시고 뒤에 거 미분하면 2 생기면서 x-2 되겠죠? 이해하셨나요? 그럼 얘를 갖다가 우리가 2x로 x-2까지 묶을게요. 묶어주면 얘는 x-2가 남을 거고 얘는 x가 남나 이렇게? 그쵸? 그럼 2x-2니까 2 하나 앞으로 빼시면 얘는 4x에 x-2 그 다음에 x-1 이렇게 미분이 되겠네요. 저기다 p를 집어넣는 거죠. p를 집어넣으면 4p에 p-2 곱하기 p-1에 얘는 x-p 이렇게 정리가 됐네요. 자, 그래서 이 p점을 구하기 위해서 p에 관한 방정식을 만들기 위해서 x 대신에 0, y 대신에 0, 즉 원점 이 그래프도 분명히 이 그래프도 원점을 지나고 있으니까 그 점을 대입하시면 되겠죠. 0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p제곱에 p-2의 제곱은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4p제곱에 p-2 곱하기 p-1이 되겠네요. 자, p-2, p-1 하나 지워주고요. p제곱, 마마는 플러스 이렇게 만들어주면 좌변은 p-2가 될 거고요. 우변은 4에 p-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얘는 4p-4가 될 거고 넘겨주시면 2는 2p가 돼서 4p가 돼서 아니죠, 3p죠, 3p. 네, p가 넘어오면서 p는 얼마가 됩니까? 3분의 2라는 점을 알아낼 수 있었겠네요. 그럼 요 점이 이제 3분의 2라는 걸 알아냈습니다. 근데 분명히 얘는 1에 대해서 우리가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왼쪽으로 3분의 1만큼 갔으면 오른쪽으로 3분의 1만큼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값은 3분의 4가 되겠다라는 걸 찾아내신 거고요. 잘 모르겠으면 얘도 모르겠으면 이게 대칭인지 모르겠으면 여기서 또 구하시면 됩니다. 2번 하시면 되겠죠. 시간을 조금 더 들이시겠네요. 자, 어쨌든 간에 얘는 36 곱하기 우리가 구하는 답은 3분의 2 곱하기 3분의 4가 돼서 툭툭 지워지고 4, 4, 16, 1 곱하니까 32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겠더라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니다. 기본적으로 30번 패턴의 문제는요.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이런 조건들을 만족시키는 그 부분을 해석하고 이해하면서 그 다음에 추론까지 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하는 것도 어려운데 이해를 한 다음에 추론을 하는 걸로 넘어갑니다. 그런 문제들이 난이도가 제일 높은 문제예요. 그럼 그런 문제들을 갖다 우리가 배양을 시키려면 자꾸 풀어보셔야 돼요. 이런 내용들을 자꾸 해석해 보시고 이 기호를 내가 한국말로 표현할 줄 아셔야 되고요. 그걸 자꾸 연습을 해보시면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30번 문제가 만약에 지금 이 부분이 설명을 들었는데도 어려우신 분은 아직 건들지 마세요. 기본적인 어떤 내용과 2점짜리, 3점짜리 내용들이 아직 부족한 형태이므로 얘 아직 건들지 마시고 2점짜리와 3점짜리 충분히 풀어내시고 개념을 충분히 습득한 다음에 좀 쉬운 4점짜리까지 정복이 됐을 때 그 다음에 건드려 주시는 겁니다.